올해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지역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잘못 올렸다 미운 털이 박힐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청 위탁업체 고용인들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임금도 올려주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슈퍼 차이나 중국, 오랜 친구를 넘어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광주 MBC가 올 한해 중국 문제를 풀기 위한 본격적인 보도에 나섭니다. 창립 20주년을 넘긴 5.18 기념재단에서 계약 해지된 직원들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지역대학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정난을 생각하면 올려야겠는데 그랬다간 정부의 미운 털 박힐까 싶어서 마음대로 인상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상폭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인데 법정 한도인 2.4% 안에서 최대한 올린다는 게 학교 측의 생각입니다. 2.4% 인상이 상한이기 때문에 등심위 결정을 통해서 최대한 등록금을 올려야.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선대는 이 불이익도 감소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는 장학금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많을 거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올해부터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려도 시원치 않지만 정부의 눈밖에 날까 봐 올려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못 올리는 거지. 올리는 순간 뭐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 교육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해보니까. 이 때문에 광주 전남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쪽에 무게를 둔 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온 지방대학들은 속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위탁업체 근로자 일부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안정은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왜 진작에 안 했나 싶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시청 청소를 맡고 있는 이매순 씨는 일은 시청에서 하지만 실은 위탁업체 근로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노사 갈등으로 해고됐다 복직한 이 씨는 고용 안정이 가장 큰 희망사항입니다. 고기를 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좀 처우 개선을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광주시가 민선 6기 사회통합 차원에서 청소나 시설관리, 주차 안내 등 간접 고용 근로자 74명을 1차로 직접 고용합니다. 광주시는 위탁업체가 가져갔던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매달 10에서 15% 정도 오르는 반면 예산은 해마다 2억 2천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성적으로 이뤄져온 간접 고용 관행에 변화가 일게 된 겁니다. 2년간의 준공무직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2017년까지는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면 정규직 전환까지 예고돼 있어 당사자들은 크게 반깁니다. 너무 좋죠. 시에서 관리하면 우리 마음이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직접 2년 후에 직접 고용해준다 보니까 지금부터 마음이 부풀어 가고 있어요.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74명 말고도 광주시 본청과 산하기관에는 위탁업체 소속의 간접 고용 근로자가 아직 822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들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등 470명의 비정규직도 단계적인 처우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사회통합 정책이 예산 절감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우리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죠. 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서로가 잘 살 수 있을지 광주 MBC는 올 한 해 동안 고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맞춰서 취재진과 함께 김낙훈 취재부장이 상하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광주 MBC는 올해 오랜 친구, 라오 폭력 중국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회부하고 분석하는 데 보도의 주안점을 두려야 합니다. 추상적인 친구,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친구. 중국은 더 이상 실용적이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무엇을 팔 수 있고 광주 전남으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먹을 것, 살 것, 팔 물건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2015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중국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와이탄 지역입니다. 상해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와보는 곳인데요. 뒷모습을 보면 발전된 중국의 모습을 그다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으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 상하이 푸동 지역입니다. 수많은 마천루가 즐비한 상하이. 지난 1980년대 후반 경제 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40년대에도 이미 국제적인 도시였지만 잠시 침체기를 거친 뒤 이제 인구 3천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 급속도로 증가해 지난 2003년 1270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12년에는 6,747달러로 400% 넘게 증가했고 상하이 지역은 1인당 소득이 15,000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상해라는 지역은 경제적인 거라든가 생활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득 수준들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보면 개방이 되어 있는 도시고요. 하지만 우리의 인식에는 아직도 20년 전 중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해를 비롯한 절강성 지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는 아직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가야지 1, 2년 안에 어떻게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은 한 해 평균 1억 명의 관광객들이 해외로 떠나는 거대 관광 대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만 연간 1,000만 명에 이르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시설이 없어 외면받고 있습니다. 因为中国的出境游客人的话，对购物其实需求量很大，但是目前在全罗南道的购物的场所其实不多。 거대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이웃나라 중국.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전라남도 상해사무소 성경일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현지에 파견된 걸 포함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지 얼마 되셨죠? 제가 한 21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없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에 우리 한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20여 년 전 중국만 기억을 하고 있지 지금 G2로 새롭게 부상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관광객만 해도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싹쓸이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명품 싹쓸이 관광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은 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지금 팔 수 있고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을 레저 식품을 개발한다면 그 한 좋은 예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부각 같은 거. 고소비층은 우리 발효 된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그걸 된장국을 끓여 먹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끓이는지 또 김치만 팔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가르쳐주면은 좀 더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해 우리나라 찾는 중국 관광객이 1,000만 명인데 그중에 1%만이 광주 전남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무튼 면세점을 비롯한 프리미엄 아울렛 하루빨리 개설되면 지금보다의 관광객은 몇 배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현지 여행사들하고 미팅을 할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쇼핑몰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유대는 아직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어떠한 성격의 센터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개관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컨텐츠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중국 관광업계에서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도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각계각층의 계층 간의 교류를 좀 더 활성적으로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우리 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넘긴 5.18 기념재단이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끝나가는데 새 이사장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고 이 와중에 계약이 해지된 직원들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근 이사장이 계약직 직원 2명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하며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5.18 기념재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관례를 깬 것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을 저행했는지 아니면 근무 태도가 안 좋았든지 아니면 무슨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그만두는 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이사장에게 찍혀서 계약이 해지됐다며 인사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직 직원에게는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도 독단적인 업무 지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현재 상황이 오재일 이사장은 계약 만료에 따른 합법적인 인사 조치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승낙 의사도 묻지 않고 신임 이사장을 추대했다가 당사자가 자리를 고사하면서 후임자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오 이사장의 임기가 제3주가 남지 않아 이사장 공백이 우려되는 마당에 현 이사장의 인사를 놓고 전횡이냐 아니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5.18 기념재단이 연초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